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큰일 나죠.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수술하는 거 보잖아요. 절개를 요만큼밖에 안 했어. 굉장하네.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요새 정말 재밌게 보고 있는 넷플릭스 드라마예요. 핫한 드라마죠. 스위트. 와. 저 이거 다 보고 지금 웹툰도 정주행 시작했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어. 너무 재밌어. 네이버 웹툰도 명작이고 네. 리메이크해서 나온 드라마도 네. 명작이죠. 저는 사실 웹툰을 원래 봤고요. 아. 그리고 이 웹툰 작가님의 전작이 후레자식이라고 있어요. 그것도 재밌어요. 지금 굉장히 공격적인 단어를 써서 여기에서 깜짝 놀랐는데. 나오잖아. 그래서 1화랑 이스터 2화 에그처럼. 보면은 애들이 보고 있는 만화가 만화책이 후레자식이고 후레자식이야. 몰랐어. 그리고 걔가 채팅하는 상대방의 채팅명도 후레자식이에요. 나 몰랐어. 와. 후레자식도 되게 재밌어요. 재밌어요. 웹툰이. 또 이렇게 저희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좋은 컨텐츠를 다시 또 알아가네요. 근데 여기에 보니까 등장인물들이 병이 많아요. 이 병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좀 이야기 나누고 싶어가지고 가져왔거든요. 일단 저희가 내용에 웬만하면 줄거리에 크게 상관없는 내용들을 리뷰를 하겠지만 그래도 일부 스포가 포함되어 그쵸. 있으니까 거의 뭐 예고편에 나온 수준인데 그래도 스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불편하신 분들은 정주행을 하고 다시 저희 영상을 보면 더 재밌게 보실 수 네,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맞아요. 예. 그래서 첫 번째 화를 보면은 1년 전에 사고로 아이가 죽었는데 아이가 계속 살아있다고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배우가 나와요. 맞아요. 그런 캐릭터가 네. 있죠. 이런 케이스가 혹시 가능한지, 이런 망상이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지. 약간 극적 허용인 건지 네. 아니면 실제로 이런 망상을 가질 수 있는 건지. 네. 그러니까 사실 이제 타별을 하게 되면 사랑하는 음. 사람을 잃게 되면 누구나 힘들고 괴로운 건 맞잖아요. 그렇게 해서 정신과에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오. 저희는 이걸 정상적인 반응인지 혹은 병적 반응인지 판단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이 드라마에서 나오신 이 주인공은 정상 수준의 사별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는 이거를 지속성, 복합성, 사별 장애라고 하는데 일단 아이가 죽은 거를 부정하고 맞아요. 아이가 살아있듯이 행동을 하고 네. 심지어 그 아이를 뭔가 다른 사람한테 뭐 소개해주고 맞아.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게 좀 보라고 무섭게 해놨어. 나왔어. 좀 무섭게 나왔어. 이런 경우는 사실 정상적인 반응이라고 볼 수 없고 이런 반응이 좀 오래 지속이 된다면 당연히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병원에 가서 이제 이야기 그쵸. 나눠야 될 상황인 건데 본인 자체를 부정하고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갈 수가 없네. 그러네. 그쵸. 병식이 없는 거네. 주변 분들도 뭐 좋은 분이세요 이럴 게 아니라 이거는 좀 그러네. 심각한 상황이고 네. 망상 환청 때문에 현실 검증력이 좀 떨어진 상황이라 이거는 치료를 좀 받아야 되시는 치료 상황일 받아야 것 같아요. 음. 예. 두 번째는 이준욱 그 배우가 굉장히 이펙트 있게 나오는데 맞아요. 네, 화상이 얼굴이랑 등에서 전신에 굉장히 그러니까. 깊은 화상이 있는 것처럼 예. 보이는데 저 화상이 몇 도일까가 좀 궁금해가지고 피부과 친구한테 물어봤어요. 그쵸. 화상도 증상에 따라 우리가 맞아요, 나누는 게 맞아요. 있거든요. 저희 피부는 보면은 표피가 있고 안쪽에 진피라고 해서 우리 모낭이나 뭐 피지샘 이런 것들 그리고 신경이나 혈관이 지나가는 이제 진피라는 부분이 있어요. 여기까지 완전히 날아가는 걸 산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3도가 되면 이제 통증이 전혀 없죠. 신경이 그렇죠. 신경이 날아갔으니까. 다 없으니까 땀도 안 나고 네. 거기서는. 근데 이 이진욱 환자 보면은 환자예요? 이진욱 배우님. 등장인물 환상욱은 보면은 피부 이식 같은 건 한 게 아니에요. 근데 3도 화상은 진피가 날아간 거기 때문에 안쪽에서 피부가 차오르지 않아요. 이거는 옆에서 이렇게 옆에 피부들이 이제 밀고 들어와가지고 회복이 돼야 되는 화상인데 3도 화상은 그래서 범위가 넓으면은 저절로 회복이 될 수가 없어요. 맞아요. 저절로 회복이 네.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이진욱 환자는 보니까 피부 이식을 한 건 아니어서 피부과 의사 친구가 보더니 아마 깊은 이도 깊은 이도. 깊은 산도까지는 이도, 아니고 네, 진피가 깊은 좀 이도. 손상이 된 정도. 네, 그래서 올라와서 찬 걸로 보이니까 그 정도 손상이 아니었을까. 그리고 저는 또 학생 때 배웠던 기억 중에 화상은 깊이가 중요하기도 하지만 그것보다 더 그쵸. 중요한 건 우리 몸에 어느 정도 화상을 입었냐. 맞아요. 사실 네. 얼마큼 큰 화상을 입었는지 굉장히 그게 극성 중요하거든요. 연구에서도 되게 중요하죠. 맞아요. 예. 이게 그래서 퍼센티지가 다 있거든요. 우리 몸의 앞판, 뒷판 이게 하나가 18% 정도 맞아요. 돼요. 현상욱은 보니까 예. 등짝이 등짝이 그쵸. 먹었어. 이게 18%고 얼굴 전체가 한 6%인데 이 중에 일부에서 한 1, 2%? 그래서 제가 보기에 한 19에서 한 20% 정도의 깊은 이도 화상이 아닐까 싶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보면은 등장인물 박유리가 나오는데 박유리님 보면은 천식 있죠. 그쵸. 쌕쌕거리고 다른 그 좀 나이 드신 배우님이 건네는 약이 벤톨린이잖아요. 벤톨린은 근데 이게 급성 증상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갑자기 급성 악화가 됐을 때 쓰는 약이에요. 이거 유지 치료하는 건 아니거든요. 사실 이 박유리 배우는 제가 보면서 약간 아쉬웠던 게 이거 유지할 수 있는 스테로이드 라마가 가 있었으면 세레타이드? 약간 보라색 그거 네. 많이 쓰지 않아요? 요새는
요새는 복합제도 많이 네, 복합제. 쓰는데. 복합제 그게 있으면은 이런 증상 악화 없이 더 잘 지내실 텐데 지금 급성 악화 있을 때 쓸 수 있는 약밖에 없어서 그래가지고. 자꾸 이렇게 이벤트가 생기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그냥 그거 있었으면 훨씬 편했을 그러니까 텐데. 이렇게 오래가고. 악화 없이 정말 더 행복하게 지내실 수 있을 텐데 좀 이 생각이 들었고요. 저 또 재밌었던 게 이 사진 보시면은 편상욱을 박유리가 이렇게 등 소독해주는 장면이 있는데 이 박유리님을 보니까 아마도 간호장교 출신이 아닌가 싶더라고요. 말투가 뭔가, 단학과를 단학과를 사용하면서 간호 지식이 있죠. 네, 그래서 소독을 해주는 게 있는데 이 등 쪽에 굉장히 보면 피딱지가 많잖아요. 근데 저도 처음에 소독을 할 때는 좀 이렇게 조심스럽게 이렇게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거 소독하는 게 익숙해지면은 어떻게 해요? 굉장히 이제 좀 과감하게. 손이 좀 과감해지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과감하게 하는 게 좀 덜 아프기도 하고 빨리 끝나고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서 근데 이제 드레싱 할 때 톡톡톡톡 해주는 거 보면서 병변 이렇게 넓은데 그런 점이 좀 보여서 재밌어서 일단 이야기했고요. 의학적인 처치가 필요할 만큼 다쳤으면은 경상 아, 그쵸. 아니면 뭐 그냥 등장이면 네. 아웃돼 버리니까. 또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맹장염. 아 충수염이라고 네. 하고 7화에서 충수염이 나오는데 지수역으로 나왔던 이 배우. 네, 그죠? 네. 지수가 딱 오른쪽 배 아래가 아파가지고 은혁이가 누르니까 겁나 아프고 아파하잖아요. 그다음에 더 특징적인 건 리바운드. 네. 뗄 때도 아파요? 근데 딱 반발 압통이 있는 거죠. 이게 딱 눌렀을 때 아파하는데 사람이 아이고 아파서 어쩌겠어 이렇게 걱정해 주는 게 아니라 자 떼면 더 아픈지 이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물어보는 게 딱 뗄 때 아프면은 이 염증이 복막까지 닿았다는 거여서 맞아요. 근데 네. 이 남자가 은혁 이 친구가 의사예요? 의대생. 의대생이구나. 그러니까 웹툰이랑 달라요. 전형적으로 좀 맹장염을 의심할 수 있는 신체 검사 소진이 나와서 사실은 그래도 병원에서는 CT 찍어보죠. 초음파라도 해보지. CT 왜냐면은 찍거나. 이런 걸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뭐 안쪽에 다른 염증일 수도 있어요. 맞아요. 뭐 정말 드물게 거기에 하필 개질염이 있을 수도 그쵸. 있고. 그쪽에 염증이 생기는 다른 병일 수가 있어서 배 열었는데 안 이어봐. 뭐 근데 뭐 이런 상황에선 열어야지. 그러니까 열 수밖에 없는데 아니면은 진짜 재앙이잖아요. 지금 여기 마취약도 없이. 그쵸. 그치. 대학병원 네. 같은 데서는 익스플로라빠라고 해서 네. 이제 복강경으로 해가지고 이제 좀 염증이 있을 만한 부분들을 좀 보고 네. 사실 뭐 수술 부위가 크지 않으니까 보고 나올 수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아, 큰일 나죠. 굉장히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수술하는 거 보잖아요. 절개를 요만큼밖에 안 했어. 굉장하네. 의대생인데 심지어 뭐 수술 이거 메스 잡아본 적도 없다 그랬거든요. 네. 이만큼 째고 미래가 기대되네요. 이거는 거의 엄청 그냥 많아. 중간에 환자가 기절하긴 하는데 그래도 움찔움찔 하거든요. 건드리면은. 왜냐면은 마취 심도가 낮으면은 전기 갖다 대잖아요. 그럼 근육이 딱 수축하게 보여요. 그치. 그러니까 마취가 뭐 그냥 맞아. 통증을 가라앉히려고 하는 것보다는 또 근육을 좀 네, 이완시키는 근육한테 근육한테 같이 같이 써서 쓰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근육 이 거고. 친구는 시즌 2에서도 거대한 역할을 하지 않을까. 와 의대 졸업만 하면 네. 저희 닥터 프렌즈 새로운 멤버로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저희가 이야기하고 싶은 게 국어교사 굉장히 올바른 사람이었는데 이게 또 아픈 과거가 있더라고요. 저는 사실 2화까지밖에 안 봐서 잘 모르는데 좀 얘기해 주세요. 웹툰 봤잖아요. 웹툰은 그게 나오나? 알코올 중독으로 어. 이제 술을 끊은 아, 기억력이 있어서 아예 안 먹더라고요. 궁금했던 게 알코올 중독이 됐다가 이렇게 하려면은 이렇게 아예 탁 끊어버려야 되는 건지 적당한 음주가 있는지. 사실 저희가 알코올 중독자분들한테 말하는 거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전보다 저 줄였어요 이렇게 얘기하고 예전에는 매일매일 마셨는데 지금 주 2회, 주 3회 마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중독 치료의 원칙은 조절 음주를 하지 말라고 해요. 내가 조절해서 줄이는 게 아니라 끊어야 돼. 무조건 끝. 그냥 무조건이구나. 예, 단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혀만 대시고. 혀만 대는구나. 예, 그래서 사실 이것도 좀 위험할 수 있는 게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 알코올 사용장이라고 하는데 점화 효과라고 있어요. 술을 딱 끊었다가도 한 잔 되는 순간 이게 불이 점화되는 것처럼 알코올 증상이 확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몇 개월, 1년을 참았어도 이제 그 한 잔 한 잔 때문에. 때문에 이게 확 딱 불 붙이는 거구나. 예, 그래서 타네. 사실은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진료를 하고 있는 분들도 2년, 3년 이렇게 끊으셔도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래요. 지금도 자기 끊임없이 좀 노력하고 참고 있는 있고 거구나. 참고 있다. 굉장히 주의를 하고 있다. 그리고 친구들이, 주변 사람들이 야, 너 2, 3년은 끊었잖아. 오늘 한 잔 정도 하면 어때? 이게 사실은 굉장히 다시 시작될 수 있고 재발이 될 수 금기구나, 있는. 금기. 예, 그래서 보고 좀 헷갈렸어요. 그러니까 본인도 굉장히 조심을 하는 거고 그러기 위해서 더더욱 뭐 좀 바르게 살려고 진짜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멋있더라고, 이런 캐릭터가. 굉장히 멋있게 나와요. 루틴하고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게 또 이런 중독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스위트홈에 나오는 시즌 1에 나오는 시즌 1에 나오는 질환들을 좀 정리해 봤고요. 보시면서 좀 더 복합적으로 이 드라마를 이해할 수 있는 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저희 다음번에는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